안녕하세요. 닥터리 토론토입니다. 블로그에 캐나다 의사로서 한인분들이 캐나다 의료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관한 여러 가지 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및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오늘은 블로그에서 현재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일할 때도 많이 받는 질문이 이제 의대 진학에 관한 거라서 그것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비디오로 만들어 보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편은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좀 얕게 알아보고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그 각각 항목에 대해 자세히 비디오를 만들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블로그에 있는 캐나다에서 의사 되는 방법 1번 글에 관한 글인데요. 그 블로그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오늘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캐나다 알버타 의대를 2008년도에 입학을 했고 현재 토론토에서 가정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10년 전이라서 지금이랑은 조금 다르지만 제가 조금 리서치를 해서 알아본 결과 큰 그림은 결국은 조금 비슷해요. 하지만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저는 의대 입학위원회도 아니고 그러니까 즉 의대생을 합격시키는 자리에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 경험에 비춰서 알려드린다는 것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기본부터 알려드릴게요. 기본으로는 일단 그 캐나다 의대는 정확히 말하면은 의과 대학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고등학교를 최소한 졸업한 후에 대학교도 진학을 하시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편의상 이 영상에서는 의과 대학원을 줄여서 그냥 의대라고 지칭할게요. 대부분 캐나다 의대는 4년제예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나오고 의대를 4년을 다녀야 되고 그 후에 이제 졸업 후 레지던시 과정이 2년에서 5년 정도 과에 따라 물론 다른데 그 후에 이제 의사 자격증을 얻고 의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의대 진학에 관심이 있으면 흔히 많이 듣는 말들이 있는데요. 뭐 성적만 좋아서는 안 된다.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병원 봉사랑 해외 의료 봉사가 꼭 필요하다. 아니면 뭐 유리한 전공이나 어, 의대를 가기 위한 더 유리한 대학교가 있다. 이런 게 있는데요. 일단 간단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적만 좋아서는 안 되고 다른 것도 많이 뒷받침돼야 되고요. 그거는 이제 어떤 게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병원 봉사와 해외 의료 봉사 경험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수는 아닌데 물론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유리한 전공이나 대학교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과는 전혀 상관없고 대학교도 어느 대학을 가시든 그거는 전혀 차별하지 않아요. 일단 캐나다에서는 의대가 총 15개의 영어권 의대랑 3개의 불어권 의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CMA,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웹사이트에 나온 리스트인데요. 캐나다에 현재 있는 의대는 이렇게 꽤 많이 있죠. 이 중에 단 3개만 빼고는 다 이제 영어권 대학교예요. 근데 이 모든 의대가 동일한 기준이 있지 않고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모든 기준이 좀 다르고 요구하는 사항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로 제가 그 오타가 있네요.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의대를 한번 알아볼게요. 줄여서 이제 UBC 의대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어, 참고로 팁을 말씀드리면 이제 각 의대 들어갈 때 어떤 게 필요한지 찾을 때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구글에 들어가셔서 거기다가 이제 지금처럼 예를 들어 UBC면은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Medicine Admission Requirement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UBC 의대 입학 조건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찾기가 제일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웹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여기 나와 있죠. 입학 조건.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를 보니까 BC applicant, 그러니까 BC주에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BC주가 아닌 사람을 구분해 놨어요. 그러니까 최소 입학 조건이 BC주의 경우는 75% 평균을 받아야 되고 아닌 경우는 85%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거를 또 살펴보면은 여기 보면 미니멈 90 크레딧, 그러니까 1년에 30 크레딧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학교 1년이 30 크레딧을 따실 수 있고 한 과목은 6 크레딧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1년에 5과목을 듣고 6 곱하기 5는 30이니까 1년에 30, 총 3년, 최소한 대학교 3년에 이제 점수가 필요하다.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보면 prerequisite이 있는데 prerequisite은 이제 필수 과목을 말하는 거죠. BC에서는 영어가 필수 과목이에요. 나머지 이거는 이제 추천한다. 그러니까 생물, 화학, 유기화학, 뭐 생화학, 뭐 사실 당연한 얘기긴 한데 그게 이제 추천이지만 필수는 아니라는 거. 하지만 영어는 꼭 필수로 들어야 해요. 여기 가려면. 그리고 MCAT, 이게 이제 Medical College Admission Test라고 의대 입학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캐나다에서도 사용하고 미국에서도 사용해요, 보통. 그래서 보니까 최소 스코어가 124. 그러니까 그 시험에 이제 섹션에 여러 섹션이 있는데요. 그 섹션 항목이 최소 124점씩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따로 보시겠지만 BC주는 특이한 게 유학생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는 안 받는다고 써 있고 그 뜻은 이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만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예를 들어 궁금하시면 다른 것도 보시면 돼요. 혹시 궁금하시면 이 Admission Statistics라고 이건 PDF 파일인데 이제 그때 이제 각 클래스마다 들어온 애들의 평균 그 통계가 어떻게 됐나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학교마다 이런 거는 보통 보여주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토론토 의대 웹사이트를 한번 가볼게요. 약간 비교를 하는 겸해서 제가 저장해 놓은 링크를 찾고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찾으시려면 University of Toronto Medicine Admission Requirement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은 구글에서 그렇게 검색하시면은 쉽게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웹사이트 가니까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학부 그리고 graduate 그러니까 이제 석사나 박사 학위 과정을 하는 학생들 또 유학생 이렇게 구분을 해놨네요.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학부생이실 테니까 한번 이걸로 살펴볼게요. 보니까 이제 completion of 3년, 그러니까 최소 대학 3년을 다녀야 되고 15 크레딧이 필요하다. 벌써 조금 헷갈리죠. 그러니까 아까 UBC에선 90 크레딧인데 여기는 왜 15 크레딧이냐. 온태리오에서는 이제 한 과목을 1 크레딧으로 쳐요. 그래서 이제 다섯 과목이 5 크레딧이고 3년이면은 15 크레딧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같은 뜻이에요. BC랑 3년을 들어야 된다는 거고 필수 과목을 보니까 여기는 이제 라이프 사이언스 중에 2개 그리고 이제 소셜 사이언스에서 아니 소셜 사이언스나 휴머니티나 랭귀지에서 한 개를 들어야 된다고 써 있네요. 벌써 차이점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미니멈 GPA requirement가 3.6. 이것도 벌써 다른데요. 대부분의 의대가 사실은 GPA를 봐요. 그러니까 단순 과목 평균 점수가 아니라 GPA라는 성적을 보는데 이거 계산법이 조금 특이해요. 근데 제가 이거는 블로그에도 따로 설명을 해놨는데 어쨌든 GPA는 4.0이 만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최소 3.0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써 있네요. MCAT 스코어는 125.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은
필요 없다고 돼 있는데 학부 과정에는 제가 보면은 여기 이제 non-academic requirement,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적이 아닌 그 다른 것도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요. 그게 이제 뭔지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펜을 다시 킬게요. 네, 토론토에는 이제 에세이를 하나 써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그 질문들을 대답하라고 돼 있네요. 어, 뭐 이거를 이제 에세이를 써서 내야 되고 매년 바뀌어요. 이건 아마 내년에는 또 다른 걸로 바뀔 수도 있어요. Autobiographical sketch and statements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어, 일한 경력, 봉사 경력, 그리고 이제 extracurricular activities,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활동, 그러니까 공부에 뭘 했냐 이런 거고, 상 받은 거 아니면 만약 리서치 연구 같은 거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쓰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까 UBC에서는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진 않았지만 사실 모든 의대가 이걸 어, 성적 외에 뭘 했나 보기 때문에 이거는 대부분 다 쓰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letters of reference, 추천서가 필요하다고 돼 있죠. 추천서가 이거는 3명한테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추천서 3개가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지금 간략하게 살펴보니까 벌써 토론토 의대랑 UBC 의대랑 조금 다른 점이 있죠. 그래서 보니까 그 공통적으로는 일단 뭐 성적이 좋아야 되고 MCAT 시험도 어, 봐야 되는구나, 이 정도를 보시면 되고, 차이점은 이제 UBC는 영어 과목이 필수인데 토론토는 이제 2개의 과학 과목이랑 뭐 그 소셜 사이언스 쪽에서 하나 필요하다고 돼 있죠. 그리고 UBC는 아까도 성적 커트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주, 그러니까 UBC주 학생을 선호해요. 그렇지만 토론토는 온타리오 산다고 가산점은 없어요. 또한 UBC는 유학생을 받지 않고 토론토는 받아요. 그래서 지금 딱 2개만 봤는데도 벌써 차이점이 많이 보이죠. 다른 예로 이제 알버타 의대도 한번 살펴볼게요. 알버타 의대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또 찾으실 수가 있어요. 아카데믹 리퀘어먼트를 보면은 여기 좀 길게 설명해 놨는데 결국은 이제 알버타에선 4년 졸업을 하고 나서만 입학이 가능하다고 써 있는 거고요. 이 GPA,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적은 이제 GPA로 본다고 보니까 알버타 주에서 온 사람의 경우에는 미니멈 3.3, 그리고 알버타 주에서 오지 않은 사람은 미니멈 3.5가 필요하다고 돼 있네요. 그리고 MCAT 점수는 알버타 주 학생의 경우는 124, 알버타 주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128이 어떤 섹션에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돼 있네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거를 살펴보면 여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non-academic requirement로 뭐가 필요한가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 결국은 아까 토론토에서 봤던 것처럼 그 autobiographical sketch라고 써 있는 것처럼 이제 뭐 일한 경력, leadership roles, 그러니까 뭐 동아리의 뭐 회장이었다든지 뭐 그런 것도 당연히 높게 쳐주고요. 그 외에 이제 봉사활동, 어, 어떤 봉사활동이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각종 어, 살면서 성취한 것들,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자랑할 만한 거, 그런 거를 쓰라고 돼 있는 거고요. 알버타도 이제 레퍼런스가 필요하다고 돼 있네요. 그 추천서가 필요하다고 돼 있고, 인터뷰는 사실 뭐 당연한 거니까 그거는 이제 모든 의대가 인터뷰는 보신다고 보시면 돼요. 한 가지 유의하실 거는 사실 아까
토론토나 뭐 UBC도 마찬가지지만 이 미니멈으로 써 있는 그 GPA, 그러니까 이 성적이 보시면 이 3.3 아니면 3.5가 미니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보다 훨씬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 보통 이제 입학하는 학생의 스태티스틱 이 통계를 보면요. 한번 예로 들 보시면 2022년 클래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입학한 학생들이겠네요. 그때 입학한 학생들은 알버타 학생의 경우에는 평균 GPA가 3.8이었고 그 알버타 주 외에서 온 학생의 경우에는 평균 GPA가 3.93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미니멈보다는 많이 필요해요, 이게. 미니멈은 정말 말 그대로 그거보다 미치면 벌써 그냥 컴퓨터에서 걸러진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만 더 예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모든 의대를 다 보여드리긴 힘드니까 이번에는 한번 좀 다른 주에 있는 맥길 의대를 알아봅시다. 맥길 의대는 퀘벡에 있지만 영어권, 즉 그러니까 영어로 수업을 하는 곳이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불어를 못하셔도, 저도 불어를 못하지만 불어를 못하셔도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어, 여기 보면 이 General Requirements를 누르면 보시는 차트가 제일 보기가 깔끔하고 쉬운데요. 역시 이것도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온타리오주를 제외한 모든 주의 의대는 대부분 자기 그 프로빈스 학생들을 선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퀘벡에서 대학을 나왔을 경우에는 그 정원에 80명을 뽑는데 이 그 다른 주에서 온 학생 같은 경우엔 자리가 10자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나은 거는 그래도 유학생 같은 경우엔 자리가 이제 2자리밖에 없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특히 자기 주 근처에서 오는 학생들을 정말 많이 선호해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퀘벡에 안 사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거를 예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다른 주에서 온 학생 같은 경우에는 120 크레딧 디그리,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또 다른 크레딧 시스템을 쓰죠. 그래서 1년에 30 크레딧이라고 보시고 4년제를 다 끝내고 가셔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외 다른 서류로 이제 CB는 이제 그런 그 교회 활동, 그 아니면 이제 일했던 거, 아니면 상 받은 거, 자격증 뭐 그런 거 말하는 거고요. 캐스퍼라는 시험이 있는데 제가 의대를 갈 때는 이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의대들은 아까 그 알버타도 마찬가지인데 이 캐스퍼라는 시험을 또 보게 하더라고요. 이거는 약간 인성검사 같은 테스트예요. 저도 이제 제가 본 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좀 알아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필요한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꼭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피직스, 그리고 이제 올게닉 케미스트리까지 들어야 되는 게 조금 많네요. 맥길에서는.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건 MCAT이 필요 없어요. 어, 그래서 어, MCAT도 필요 없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읽다가 본 건데 여기는 추천서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를 보지 않으면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뜻은 이제 다른 거에 좀 더 비중 있게 본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여태껏 말씀드린 걸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어, 일단 성적으로는 UBC에선 퍼센트를 쓰고, 이 퍼센트에서 이제 BC주 학생들을 더 선호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최소 85% 평균이 넘어야 된다. 이 뜻이고, 토론토 같은 경우엔 미니멈 3.6, 알버타는 이제 미니멈 3.6, 그러니까 아웃 오브 프로빈스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둘 다 마찬가지지만 이제 평균 GPA는 훨씬 많이 필요해요. 맥길은 제가 미니멈 GPA가 몇인지는 못 찾았는데 그 스태티스틱을 보니까 평균 3.95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CB, 그러니까 이제 성적 외에 다른 여러 가지 활동한 것들을 이제
적는 거는 다 필요하고요. 이거는 대부분 다 보신다고 보시면 돼요. MCAT도 이제 맥길은 특이하게 필요가 없는데 다른 곳은 다 이걸 필요로 하고 필수 과목은 정말 학교마다 차이가 많아요. UBC는 잉글리시가 필요하고 토론토는 사이언스 두 개랑 휴머니티스나 소셜 사이언스가 하나 필요하고 알버타는 아예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필수 과목이 없다는 뜻이죠. 맥길은 이제 사이언스 쪽에 조금 많이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추천서는 이제 UBC 필요하고 3개 필요하고 토론토도 3개, 알버타 2개, 그리고 맥길은 필요가 없고요. 그 외 특이한 점은 이제 UBC에서는 영주권과 시민권자가 있는 학생들만 받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나면은 모든 의대가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면접을 봐요. 보통은 이제 3월 달에 보죠. 이 타임라인을 조금 처음에는 헷갈릴 수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입학 전 대학교 최소 3년 이게 무슨 뜻이냐 아니면 입학 전 졸업장 그러면 졸업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의대는 얘가 아니라 보통 8월, 9월 달에 시작해요. 그때 8월 또는 9월 달에 시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20년 8월에 시작하는 뭐 토론토 의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 지원서 작성은 2019년 10월 정도까지 다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뜻은 이제 대학교는 보통 이제 6월 달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 6월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토론토는 입학 전 대학교 최소 3년이니까 2020년 6월에 3학년을 끝낸 상태여야 돼요. 그 뜻은 지원서 작성을 2019년 10월에 할 때는 3학년을 시작한 상태죠. 물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4년을 다 안 끝내고 갈 수는 있겠지만 정말 그거는 남들보다 훨씬 특출나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학교는 졸업을 한 사람을 선호하기 때문에 일찍 갈 경우에는 지금 이것처럼 일찍 갈 경우에는 다른 조건 점수나 뭐 이런 모든 게 다 다른 학생에 비해 좀 많이 좋아야겠죠. 아무튼 타임라인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그 뜻은 이제 예를 들어서 토론토가 아니라 다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맥길 맥길을 가고 싶으면 지원서 작성 마찬가지로 이때까지 해야 되고 학교마다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조금 일찍일 수도 있고 그 뜻은 이제 2020년 6월에 4학년을 끝낸 상태, 즉 졸업을 해야죠. 그리고 왜냐하면 4년제, 그러니까 4학년을 끝내야 되는 게 조건이 아니라 졸업이 조건이기 때문에 이 맥길의 경우에는 알버타도 마찬가지고요. 그 뜻은 이제 2019년 10월에 4학년을 시작한 상태예요. 사실상 대부분의 학생들은 4학년을 시작할 때 그 9월, 10월 달 그때 이제 지원을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통적으로 필요한 건 성적을 잘 받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이 CV 또는 커리큘럼 비트에다가 쓸 게 많이 있고 MCAT 시험도 몇 길에만 정말 무조건 난 몇 길만 가야겠다 이럴 게 아니라면 봐두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필수 과목도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미리 알아보셔서 학교 다니면서 들으시면 좋고 다니면서 이제 추천서도 웬만하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교수와 친분도 쌓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걸 마치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초청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거부터 신경 쓰신 다음에 나중에 걱정하시면 돼요. 사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혀 상관없는 건 전공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필수 과목을 하고 MCAT을 보고 그러려면 당연히 사이언스나 생물학 쪽을 하면 유리하지만 예를 들어 뭐 공대를 갔거나 아니면 뭐 철학을 전공했거나 뭐 수학을 전공했거나 전혀 상관없는 걸 했는데도 그렇게 그 MCAT 시험도 보고 필수 과목도 들으면 정말 능력이 많은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인정해주죠, 많이. 근데 생물학과를 갔다고 의대 갈 때 더 유리하냐? 그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점수가 더 중요하죠. 그리고 학부 과정을 어디서 했느냐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토론토 대학교를 가야 토론토 의대 가기 유리하지 않냐?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건 좀 당연한 건데 이제 인종이나 성별이나 나이는 전혀 보진 않아요. 한 가지는 사실 오히려 나이가 많다고 이제 성숙한 거는 나이가 많다고 이제 성숙하다는 뜻은 아닌데 의대에서는 이 성숙 그러니까 mature한 학생들을 많이 선호해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사실 나이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본인 인생 경험이나 그런 거를 이제 에세이를 잘 씀으로써 보여주면 유리하겠죠. 한 가지 확실히 이제 대놓고 웹사이트에서 우대한다고 써 있는 거는 온타리오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교가 같은 주에서 나온 학생들을 선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알버타 주에서 학교를 다닌 학생들은 알버타 의대를 지원할 때 좀 더 유리하고요. 시골 출신이면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시골의 의사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골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제 그쪽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쪽 학생들을 많이 뽑더라고요. 많이 뽑는 건 아니고 이제 조금 더 가산점을 준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석사나 박사학위를 보유하면은 아무래도 단순 언더그래드 학생들보다는 더 가산점이 붙고요. 오늘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훑어봤는데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될 때는 이 성적 이거에 대해서만 자세한 영상 그리고 이 CV, MCAT 이거에 대해서 따로따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린 영상도 기회가 될 때 또 업로드하도록 할게요. 그 전에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제 블로그 가시면 일단 다른 글들을 조금 간략하게 써놓긴 했어요. 그래서 참조하시고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글 남겨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